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식타짜 훈련소 범프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7월 5일이고요. 네, 7월 5일이고 토요일이고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 날에는 하락세로 마감을 해줬죠. 마이너스 3.55%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점 찍고 나서부터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 지지 구간인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두산에 대한 재료들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살아 있어요. 다만 지금 7월 8일 날에 뭐가 예정이 되어 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예, 요게 좀 해제가 되는 그러한 그 판단을 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조정에 대한 구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이 추가적인 하락 구간을 버텨낸다면 견뎌낸다면은 어떻게 된다? 더 큰 파동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하락 구간을 버텨내는 자만이 더 큰 상승으로 올라가는 자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잘 버텨보고 올라가는 기대감 한번 같이 가져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댓글로 힘이라고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꼭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어디까지 좀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4일 연속 상승 나왔을 때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음봉 하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음봉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세를 유지를 시켜주는 음봉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구간대, 가격적인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56,000원짜리인데 이 56,000원짜리가 어디다? 바로 추세의 지지라인이 되는 5일 이동평균선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이 바로 나오느냐? 아니겠죠. 왜? 세력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자리를 이탈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나온다?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강하게 나올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이 구간을 어떻게 잡는다? 손절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일부러 아래 꼬리들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하락을 시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간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래 꼬리 달린 상태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56,000원 이 가격 구간대 있죠. 이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좀 우리는 알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매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시장을 계속 주도를 해주고 있는 만큼 네, 앞으로도 주도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전력 수요는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에 훈풍을 타고 있다. K 원전 굉장히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AI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결국 같이 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AI랑 원전이랑 같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원전주 수익, 주가 수익 이익 비율도 봤을 때 어떻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 넥스타라 에너지, 뭐 캐나다, 카카메코, 듀크 에너지 뭐 이렇게 등등등 여러 국가들의 기업들과 PER을 또 비교를 해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여기 SM을 수혜받는 두산 에너빌리티 블룸버그 원전 업계는요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의 43%를 K원전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원전이 지금 이 시장에서 점점 기술력을 좀 인정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가가 최근 보고통에 원전을 짓고 싶다면
한국을 찾으라 할 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뭐를 하고 있어요? 파운드리. 파운드리도 하죠. 자, 어떤 파운드리냐? 결국 원전을 지으려고 설계를 합니다. 자, 이 설계를 하면은 이 설계를 만들어줄 곳이 필요해요. 그죠? 설계를 하면 뭐예요? 만들지를 못하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어주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설계를 받아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에 대해서 짓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연스럽게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지속적으로 쌓이는 모습들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결국 실적이 튼튼한 기업은 어떻게 된다? 주가는 알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동을 형성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 오른쪽 위로 꾸준하게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 실적 기대감들 충분히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최근 연간 실적을 봤을 때 또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조 클럽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이 확실히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조 176억 원이었는데 25년도 전망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조 860억 원을 예상을 하는 만큼 다 늘어나고 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분기 실적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실적 비교를 해봤을 때 3분기 매출액보다 2분기 매출액이 더 늘어나는 모습들,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모습,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고 있다?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상치가 나와 있고 우리는 실적 발표됐을 때 이 예상치보다는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그때 주가 움직임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눌렀다가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7월 8일 날에 무난하게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실적도 마찬가지로 같이 발표가 되었을 때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야, 이거 그러면 한 번 더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는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를 늘리고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개를 짓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파운드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한국형 대형 원전 36기 중에 24기의 시공 주관사로 참여하는 등 원전 건설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향후 50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원전 해체 시장도 노크 중이다라는 거예요. 자, 원전 해체. 지금 신규 원전들 늘리고 있고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짓고 있는 원전들이 향후에는 노후 원전으로 돼서 이 원전 해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노후화된 원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노후화된 원전들도 안전하게 해체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안전하게 해체하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리 1호기 해체 안전성 평가 수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는 고리 1호기 해체를 이제 완벽하게 또 해내야 되는 이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고리 1호기로서 안정적으로 해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됩니까? 이 원전 해체 시장에 우리는 경쟁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들도 더 작용을 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구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잘 버티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큰 파동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보면은 보세요. 삼양식품도요. 강력하게 끌어올려진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조정 나와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이 어마무지하다. 지금 이게 불닭이죠. 불닭이 해외에서 너무 잘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로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실적이 좋고 그리고 잘 팔리니까 주가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이 내려오는 순간 이 횡보를 해주는 구간에 와도요. 삼양식품의 매출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었고 불닭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됐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강하게 올라와준 구간 나왔고 이제는 어떤 차례다? 내려갈 차례가 이제 한 번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려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결국에 어디 55,000원, 56,000원 요 구간대 있죠. 이 가격 구간대 여기에서는 뭐다 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가주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때 삼양식품을 봤을 때도 삼양식품은 초반에 강하게 올라가고 눌렀다가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큰 상승 추세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도요. 이미 한번 강하게 올라와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또 상승과 하락을 야금야금 반복하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월요일의 차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윗구간 터치해 주는 건 좋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위에서 좀 안착을 해주거나 마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64,000원 위로는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건데, 왜냐면 결국에 이 추세를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려고 하면요. 어느 게 가장 좋냐면 요 이동평균선 구간 가격 위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급적으로 마찬가지로 거래량들이 같이 한 번에 쏠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거래량도 실리면서 어떻게 이동평균선 위에 뚫어 올려줬고 그리고 나서 위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베스트.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횡보만 해줘도 땡큐다라는 거예요. 횡보. 그렇죠? 횡보만 해도 땡큐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자리를 봐야 된다? 분할 매수 자리를 슬슬 봐야 되는 시점이 오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두산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구간을 아무래도 지지라인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매도 물량들을 어떻게 된다?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리로 개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폐기물 용기 시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전 폐기물 용량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가 2033년도에 13조 원 규모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도 꽉 잡고 있어야지만 추후에 500조 규모의 이제 해체 시장에 대해서 진입을 할 때 좀 더 경쟁력 있게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떠한 움직임들은 또 나오고 있는가? 요것도 한번 봐야겠죠. 자, EDF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규제 당국은요. EDF의 이제 1300메가와트급 원전 20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신 EPR 수준으로 안전기준 강화에 약 70억 달러
이제 투입을 계획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도요. 기존 원전 수명 연장과 달리 신규 원전 몇 기? 6기 건설로 원자력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프랑스에서도 원자력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늘려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원전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원전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미들랜드 지역 핵 신규 건설이 적합하다라는 연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부지 선정 결과 영국 중북 미들랜드 지역에 단기적으로 20기가와트 신규 원자력 발전 용량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21개 부지가 확인이 되었고, 그중 2곳이 이 지역이 가장 전략적인 원자력 배치 기회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영국도 뭐하고 있다? 신규로 지을 부지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신규 SMR 후보지를 이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하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다 뭐하고 있다? 원자력 짓기 위해서 지금 다들 부랴부랴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SMR 우선 협상 대상자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선정이 되었죠. 이 롤스로이스는요, 이 원전에 대한 부품 누구 거를 사용하고 싶어요? 두산 거를 사고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롤스로이스가 원전을 지을 때 두산의 부품을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두산에 대한 실적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대감이긴 하지만 결국 두산의 실적이 올라가는,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죠. 체코 소형 원자로 프로젝트의 롤스로이스 SMR 선정도 나왔습니다. 체코는요, 이제 자국에 대한 이제 부품을 쓰고 싶어 하는데 롤스로이스는 두산 거를 쓰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위스콘신 주지사는 원자력 발전 강화 법안에 서명을 한 모습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핵 융합 발전소 후보지 조사에 200만 달러를 배정을 했고, 그리고 2028년도 핵 융합 기술 서밋 개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원자력 실리콘밸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원자력에 다들 뭐 하고 있다? 진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자력 산업이, 원전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AI에 대한 규모도 커질 거다. 그만큼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같이 커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있겠죠. AI가 발달한다. 결국 반도체. 그쵸? 반도체가 있겠고, 그리고 AI가 발달하면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전력. 또 전선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전선 관련주들은 막 그렇게 우상향을 크게 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패스. 자, 그러면 변압기도 있겠죠. 변압기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 원전 안에서 또 나눠지겠죠. 나눠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파생되는 산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AI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서 결국 반도체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또 강하게 꾸준하게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들, 크게 주도를 계속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IRA 법안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있는 이 자금들이 다시 다 어디로 가는지, 반도체나 원전 관련주들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문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수준할 것 같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업들은 결국에 산업은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수는 있어도 이 주가가 빠질 때는 기회로 잡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안에 원전이 있죠. 원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락세가 나와도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내려오면 기회다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땡큐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서 열심히 올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힘이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